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직장인을 위한 경제란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를 대비해서 사회생활을 활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르크스 경제의 자본론과 이론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제라는 것은 스스로 능력 있는 자가 모든 재산을 부풀리고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론적인 논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노력해서 가져 있다고 생각 드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두 번째는 내가 처음부터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 우리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자본이 많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고, 아니면은 우리 국가가 어떤 유럽 국가의 어떤 석유가 발생되어 있는 사우디 이런 국가들을 말하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자본이 많았어 라고 하는 자본주의, 이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을 해보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직업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재산과 직업도 돈으로 환산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경제에서는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거를 우리는 돈이라 합니다. 두 번째 재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에서는 분석을 할 때 업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 분석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부가가치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에 의해서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경제 부가가치가 다운된다면 그 재산은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분석은 돈으로, 재산으로. 하지만 돈도 없고 재산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매우 출중해, 좋아,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이야 라고 한다면 현재 논리로서는 경제 분석에서는 직업 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돈으로 한다는 것은 현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직업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경제 분석으로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가치관을 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대부분 다 그 나라를 성공시키는 거, 그 이야기는 경제 논리에서 만석이 올려놨다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외국 국가를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경제 성장에 올려놓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 역할은 이거였어요. 자식을 잘 가르쳐서 좋은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려준 이 신사임당인 거죠. 경제 분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마르크스 분석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를 노동의 가치로 또는 생산의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아니면 생산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행복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받겠지.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생산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에는 생산성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의 가치는 생산성 향상은 매우 높았는데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라고 한다면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 하나가 마르크스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잉여가치를 봐야 돼요. 돈의 가치를 본다는 거죠. 잉여가치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시그마 자본과 시그마 투자.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자본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을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본가의 이윤으로서 전체가 파악하는 것들이 다 이 자본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가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회사가 일목요연하게 일일별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주식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시켜서 본다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이게 투자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그날그날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가치로 놓고 본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금은 얼마, 보통예금 얼마, 가치급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투자의 가치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돈 좋아하시죠? 용돈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서 항상 좋아요. 그죠? 근데 용돈을 받은 순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용돈을 주는데 그게 공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용돈이 공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용돈을 갑자기 주는 이유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을 시킨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용돈을 주겠지 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공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족쇄였어요. 용돈이 아니라.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돈을 받지 맙시다 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용돈은 뭐다? 수입이다? 공짜다? 아니다. 용돈은 수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공짜가 아닐까요? 네, 공짜다 하신 분과 아니다 하신 분은 별로 구분하여 자리에서 토론하여 봅시다 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이 뭔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용돈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용돈은 노동의 대가로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직장인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 봤을 때는 용돈이 공짜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토론을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다?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봐야 돼요. 자,
용돈 관리를 보니까 현금으로 보관한다, 아니면 은행에 저축한다 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은행에 저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물론 은행에 저축한 이유는 뭐예요? 금리의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경제 논리를 간단하게 쉬운 경제로 풀어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정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